사화와 당쟁의 소용돌이가 그칠 날 없었던 조선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한 관료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죽음 혹은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의금부 노정기에 여기에 보면 유배의 거리, 유배지로의 이동 경로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국 336개의 고을이 유배지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특히 외딴 섬들은 당시 유배지로 이름난 곳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제주도. 왜 제주는 조선시대 가장 혹독한 유배지가 된 걸까요? 대개 조선의 유배란 것이 사형 다음으로 치러지는 형벌이어서 대개 이제 정치적인 이해를 달리하는 당쟁 때문에 많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정적을 멀리 보내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제주도가 선택됐고, 또 그에 맞게 제주도가 극악무도한 아주 원악의 섬이었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 4,000명 가운데 700명이 유배형을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때 형벌 제도는 크게 5가지로 나뉘었는데요. 간음매 50대 이하를 치는 태형과 굴금매 50대 이상을 치는 장형, 감금해서 노역해 하는 도형, 먼 곳에 보내 격리시키는 유형, 사약 등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 등이죠. 유배는 이중 유형에 속하는 건데요. 중죄를 지은 자를 멀리 보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죠.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유배지는 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죄가 무거울수록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유배됐죠. 이 유형은 중국의 대명률 의거에서 만든 건데요.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어 놓으니까 삼천리형이 가능한데 조선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곡행이라고 해서 A라는 지점에서 B에서 C 이렇게 합쳐서 삼천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행이라고 해서 모든 거리를 합쳐서 삼천리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는 삼천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양에서 가장 먼 곳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삼천리형 하면은 제주도를 이제 지목하게 되는 거죠. 한양에서 제주까지 직선 거리는 약 450km. 당시에 삼천리라 하면 이에 3배나 되는 거리죠. 그렇다면 유배지까지 가는 경로는 어땠을까요? 유배명을 받으면 정해진 날짜 안에 배수에 도착해야 했는데요. 유배인이 하루에 가야 할 길은 평균 86리, 즉 33.8km로 대략 제주시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유배지가 결정되면 죄인을 호송할 책임자를 정하는데, 유배인의 지위에 따라 호송 책임자의 지위도 달랐습니다. 이때 호송 책임자는 유배인 호송을 하면서 우선 도착해야 할 날짜 안에 갈 수 있도록 일정을 꾸립니다. 그런 다음 유배지에 도착하면 그 고을 수령에게 유배인을 인수인계하는 일을 맡는 거죠. 유배인이 제주까지 오는 길을 보면 먼저 한양에서 출발해 육로로 전라도까지 압송됩니다. 그 후 해남, 강진, 영암 등지에서 배를 타고 소안도, 진도 등을 거쳐 제주 별도포에 다다릅니다. 육로와 험한 바다를 건너 비로소 원악 유배지 제주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절의 고도 제주에까지 오고야 말았구나. 언제쯤이면 고향에나 갈 수 있을런지. 거참 그 양반 귀양 오자마자 돌아갈 생각이쇼? 그런 기댈랑 애시당 쪽 같지들 마셔. 창틀 넘는 감옥이란 말 아실라나? 여긴 창틀만 없지 섬이다 감옥이나 다름 아니오. 사방이 바다라서 빠져나갈 수가 있나? 누가 쉬 들여다 볼 수나 있나?
하지만 언젠가는 내 충정을 알아주실 게야. 난 꼭 다시 돌아가고 말 거야. 추상이 계신 곳으로 꼭 돌아가고 말 것이야. 왕족인 경우에는 그 한양에서 근거리에 예를 들면 강화도 같은데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일부 지방관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고향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라 그래서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원배라고 하고 섬에 보내는 것을 도배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유형하면은 절도안치를 얘기하게 되죠. 조선시대 법전인 대전회통에 보면 특별히 중죄를 지은 자 혹은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제주에 유배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주가 최악의 유배지였던 얘기가 되겠죠. 제주시 조천읍 조천포구, 이곳은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습니다. 화북에 있는 별도포와 더불어 유배인들이 제주로 들어왔던 곳인데요. 포구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연북정. 이곳에서 유배인들은 한양에서 해배라는 기쁜 소식이 하루빨리 날아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북녘에 계신 임금에 대한 사무의 충정을 보내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제주는 언제부터 유배지가 됐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삼별초가 제주에서 몽고 침략에 맞섰던 13세기였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 처음 제주에 유배를 온 사람은 고려 충해왕 때 승려인 학선입니다. 그 후 조선조 때까지 약 200여 명의 유배인들이 제주를 거쳐갔습니다. 제주가 유배지로 주목을 받은 이유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요. 전도에 걸쳐 관광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관의 통제가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주의 유배는 절도안치와 위리안치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일반 가정의 배소를 정하는 절도안치와 달리 위리안치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두르고 며칠에 한 번씩 음식을 넣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도 항상 자물쇠로 잠갔다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행여 유배인과 내통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엄벌에 처했는데요. 이런 유배인들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폐해도 심했다고 합니다. 바로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게 한 건데요. 흉년으로 먹을 것조차 귀했던 때에 유배인들의 의식주까지 유배지 주민들이 해결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삼촌. 아이고 요르기양 귀양살이 왔던 사람 가신디양. 아이고 가분한 속이다 시원하고 사라지 급디다마는 아이고 또 다른 사람이 온대 냄수게. 개매양 이번엔 또 어떤 사람이 귀양살이 할 건지 개나 제나 오민 또 매경 살려야 할 거 아니까. 저 관에선 대주는 거 호나엇이 뭔 딱 우리한테 매경 살리려 놈인 우리는 어떤 살 것과. 개매 마신 게 아이고 우리 새끼들도 먹을 거성 먹이질 못햄신디. 아이고 시상해 허구한 난리치로 귀양살이 오는 사람들 보내면 우리는 어떤 살리는 것과 이거 원. 아이고 정말 원 죽어 직구다 원. 요 옆집이 삼촌네냥 봄이민 저 밭뒷 뿌리져놓은 콩이형, 보리, 조씨꺼정 다 유배인들 먹으려 내놨지 냄수다. 이노로서 어떤 걸 것과. 안 그래도 궁핍한 살림인데 유배인들의 숙식을 책임지자니 달갑지 않은 일이었죠. 안조안의 만원사라는 기록을 보면요. 그가 추자도에서 그야말로 군 식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뭐랄까요. 하여튼 애물단지라고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다 그 맡기 싫은데 관에서 맡으라 그러니까 일단 추자도 사람들이 맡긴 하지만은 당신도 하루 사루게 연명하기 힘든데 이렇게 유배인을
만든다기 힘들어서 굉장히 이제 그 천대하고 그래서 그 노비 역할을 하면서 근근 새끼를 먹어가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1757년 전라도 감사 이창수는 유배인들이 제주목에 집중돼 있고 계속해서 유배인들이 늘어나자 제주 사람들이 매우 곤혹스러워한다고 전했고, 유배인들이 많이 몰리면서 도적이 성행하자 죄인들을 육지로 이배시켜달라는 제주인들의 원성도 높았다고 전합니다. 이런 제주인들만큼이나 유배인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죽음을 면하긴 했지만 언제 다시 죽음의 명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절망과 고독, 그리고 가난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힘든 건 바로 사회로부터의 고립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야 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유배인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학문 정진 등을 통해 독특한 유배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사대부죠. 사대부란 것은 이제 행정도 하고 학문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유배로 오게 되니까 행정은 이제 제한되고 이제 교육의 기능만 갖고 있는 학자로서의 기능. 그래서 제주도에 오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가 독서의 여유를 보이기도 하고 자기 연찬에도 힘쓰지만은 제자들을 기르는데 또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기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교학 활동을 한 것이 제주도에는 큰 교육적 영향을 끼치게 되죠. 제주 유배 기간에 교학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인물로는 제주 오현중, 충암 김정과, 우암 송시열, 동계 정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대 레로라 했던 정치인이나 학자가 대부분이었던 유배인들은 한양 문화의 전파자이면서 제주의 선비정신과 새로운 문화적 기운을 일으켰는데요. 그로 인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걸작들이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추사 김정희 선생은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한 듯한 세안도를 제주에서 탄생시켰고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북헌 김춘택은 별삼인곡을 제주 유배 기간에 지었는데요. 별삼인곡은 송강 정철의 삼인곡에 견줄 만한 국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글 가사입니다. 제주 역사의 기초서가 되고 있는 충암 김정회, 제주 풍토록 등 이 모두가 유배객들에 의해 탄생된 것들입니다. 유배 문화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얽힌 이야기를 저희들이 가공 또는 해서, 유배 문화 경우에는 외국에서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의 유배지라고 하는 이제 해남도만 하더라도 소동파 같은 유배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하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멋있는 이제 부가가치 높은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고. 어두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유배지 제주. 하지만 유배인들의 영향으로 제주는 외딴 섬이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깊고 풍부한 중앙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